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그 미적분학 두 번째 내용이고요. 바로 무엇이냐면 수학적인 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수에 대한 이제 식에 대한 그 만드는 방법을 먼저 배웠다고 친다면, 오늘은 어떤 것이냐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을 시키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그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링을 할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가서 걔네들 수식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실생활적인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수학적 모델링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인 모델링은 딴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수학적인 모델링을 보시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냐? 수학적인 모델링, 즉 매스메디컬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실생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수학적인 모델화 시켜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단계를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링 단계라고 얘기한답니다.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링 과정에는 총 몇 단계가 있냐면 4단계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대요. 네, 수학적인 모델링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떠한 단계를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실생활 문제가 있어야 돼요. 실생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걔네들 문제를 풀 건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고, 그 실생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를 표현하냐면 수식으로 표현하셔요.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수학적인 모델링입니다. 수학적인 모델링을 이제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럼 수학적인 모델링을 먼저 만든 다음에 우리 걔네의 문제를 푼다. 풀어서 걔네들 우리 어떻게 하냐면 수학적인 결론을 얻습니다. 결론 얻고 그 수학적인 결론을 가지고 나중에 뭐 하는 거냐면 예측하는 거죠. 예측.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생활에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 어떻게 얘네들을 다시 복구시켜서 다시 한번 실험을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태풍 같은 게 오게 되잖아요. 그럼 태풍이 어느 지역부터 시작해서 왔다고 했을 때 걔네들을 우리가 우리나라 지역까지 왔을 때 얼마큼이 걸린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실생활 문제는 바로 무엇이죠? 태풍이 얼마큼 해서 우리나라에 올 건지가 첫 번째 실생활이 될 것이고, 그럼 두 번째 수학적인 모델링이 뭐가 될 것이냐면 그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오기 위해서는 시속 얼마큼씩 움직이고 있는 속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속도에 관한 식을 만드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수학적인 모델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 식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수학적인 결론이 될 것이고,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몇 시간 뒤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도달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단계를 수학적인 모델링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실생활적인 문제들은 다 수학적인 모델링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지 못하면 모든 실생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게 얘네 두 번째 있는 단원에 관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수학적인 이제 실생활 문제를 가지고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들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식을 우리가 어떤 식의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면 이제 두 번째는 수학적인 모델을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총 몇 가지에 있는 식들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선형 모형이라고 하는 리니어 모델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리니어 모델. 네, 리니어 모델이라는 것은 선형이라는 것은 일명 우리가 뭐를 뜻하는 거냐면 1차 함수거나 직선에 대한 모양을 뜻하는 것이 우리 얘기하는 선형적인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까먹었을 테니까 우리 한번 1차 함수에 대한 내용 한번 가볍게 정리해보면, 1차 함수는 fx라고 하는 것은 뭐로 되어 있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라고 되는 것이 우리 얘기하는 1차 함수의 특징이 되는데, 그 1차 함수 중에서 여기 있는 a의 값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냐면 기울기라고 얘기하고, 기울기. 그 다음에 여기는 b의 값을 뭐라고 하냐면 무슨 좌편? y 좌편의 값이라고 의미도 한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는 그래서 1번은 걔네들 기울기라고 하는 a의 값은 뭐를 의미하냐면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y좌편. 두 번째 y좌편은
y좌표는 일명 뭐하고 만나는 걸 뜻하냐면 y축과 만나는 것을 우리가 y좌표냐고 y축과 만나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좌표냐면 x좌표. x좌표는 무슨 축과 만나겠어요? 그것도 당연히 x축과 만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y좌표나 x좌표는 y축과 만나는 점을 y좌표냐고 x축과 만나는 점을 x좌표의 값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1차 함수가 갖고 있는 특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얘네들에 관한 그 모델링 시키는 예제가 있는데 그 예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예, 건조한 공기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되죠? 낮아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 지상의 온도가 20도이고 그다음에 1km 높이마다 온도가 10도씩 온도 1km 높이 온도가 10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형 모델이 적당하다는 선형 모델 밑줄. 그러니까 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떤 것을 써야 되죠? 1차 함수의 모양을 써야 된다는 것을 이미 가정하에서 우리가 걔네 온도 T에 관해서 높이 H의 함수의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온도 T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 높이에 따라서 어떻게 하죠?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A, H 플러스 B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지상이라는 것은 높이가 몇이 되는 거죠? 0이기 때문에. 높이가 0이라고 하는 A 곱하기 0에다가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20이 된다는 첫 번째 특성을 갖고 있고 1km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B의 값이 온도가 1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에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B의 값이 2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값은 20을 집어넣어서 넘기려면 A 값은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T에 관한 식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T에 관한 식은 마이너스 10에 H에다가 플러스 몇 2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수학적인 모델링 1번의 어떤 거 선형적인 모델의 값을 구하는 방식에 대한 예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본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이제 선형적인 모델은 1차 함수 다루고 있다고 친다면요. 저희는 모든 1차 함수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2차, 3차, 즉 n차까지 다루고 있는 함수도 있겠죠. 우리가 일명 2차 이상에 있는 함수를 일명 뭐라고 하냐면 다항함수란 말을 쓰게 된답니다. 일명 폴리노미얼 펑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다항함수는 애처럼 a0, a1x, a2x 제곱해서 마지막에는 an의 xn제곱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 그 x 앞에 있는 얘네들 a0부터 an까지는 이 숫자들을 개수라고 하는 코에피션트라는 것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걔네들의 가장 높은 차수를 차수라고 하는 디그리의 용어를 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처럼 px가 anx, xn제곱부터 쭉 가는 이 함수는 차수가 몇 차가 된다는 거 차수가? 그렇죠. 차수가 바로 n차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는 다항함수의 뜻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네들 갖다 볼 수 있는 예제들을 한번 봐볼게요. 예제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2차하고 3차 함수의 예제가 있어요. 2차하고 3차 함수. 네, 2차하고 3차 함수의 예제가 어떤 것이 있냐? 2차하고 3차 함수는 이런 것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2차라고 하는 y는 뭐가 있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2차 함수는 우리가 일명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쿼드래틱 펑션이라는 것을 먼저 쓰게 됩니다. 쿼드래틱 펑션. 쿼드래틱 펑션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는 최고차가 양수이며 아래로 볼록이고 최고차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한 이런 함수로 구성되는 게 쿼드래틱 펑션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3차 함수 ax의 세제곱에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하는 우리가 3차 함수의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큐빅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걔네들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서 내려가는 이런 식의 모양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래처럼 2차하고 3차로 구성되는 이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항함수, 다항함수의 내용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